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인 대현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윤기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상속 및 유언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웰다잉은 반드시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상속 및 유언에 관한 법과 제도는 결국 살아남은 가족의 돈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반적인 상속 유언에 있어 꼭 알아야 될 부분과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사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개시되죠. 그리고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면 아들, 딸이 되겠죠. 그 다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돌아가신 분의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런 순서로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이 의미는 상속인의 이거는 순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이 전체가 상속이 된다는 의미지, 그 나머지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종속이 상속인이 된다,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상속인의 범위로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형제, 나를 기준으로 해서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가 되고, 이제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두 번째 상속인이 되는 거.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습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습상속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피상속인이라고 보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손자가 살아있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자가 그 아들은 이미 나보다 먼저 죽었지만 그 손자가 나를 대신해서 상속분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또 그 배우자도 같이 상속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의 효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속인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상 권리 의무, 채권 채무 일괄해서 다 승계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자녀가 많다든지 그렇게 또 배우자가 있다면은 둘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상속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다 민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저희는 꼭 좀 알아야 될 부분을 위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다음 부분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생전에 증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유언으로 증여, 그러니까 유증이라고 하죠. 증여를 한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이나 수증받은 재산은 이미 상속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받지 못한다. 결국 이 부분은 먼저 아들이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한테만 생전에 증여를 그것이 오래된 증여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증여더라도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보게 돼서 이미 상속분을 받은 그런 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특정 자녀한테 재산을 준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아직 좀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마지막 분묘동의승계 해서 이거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묘동의승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묘에 속한 일종보 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장남이 제사를 승계한다 했을 경우에는 분묘에 딸린 600평 전답 그리고 그 분묘에 관련된 임야 일정보로 하면 약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부분은 승계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아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 아시다시피 자녀들이나 모두 1대1로 균등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5화를 더 가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과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들, 딸, 배우자 이렇게 했을 때 1대1대 1.5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런 민법, 법률에 따른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됐을 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가족 간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법을 따르는 민법을 따라야 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꼭 좀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나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동일하다. 근데 이거는 생전에
아버지가 정리하는 부분까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유언이라든지, 생전에 피상속인이 어떠한 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산관계 정리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을 때의 문제를 있을 때, 그렇게 상속분이 나눠진다는 의미지,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좀 오해해서 모든 상속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는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정리를 안 해놓고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승 상속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법적이 아니고 법정 상속분액입니다. 법정,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지금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액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상속인들이 생전에 받으신 특별수익, 증여 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들 중에서 한 분이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봉양을 했던 경우가 있다면 그런 그 금액의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에 의해 가지고 간주 상속 재산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법정 상속 지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아들, 딸, 엄마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1대 1대 1.5 이런 비율로 각자의 상속 재산 지분을 곱하게 되면 법정 상속 분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 법정 상속 분액에서 각자 특별 수익을 빼고 기여분을 더하면 구체적으로 받을 상속 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구체적인 분쟁에 있어서는 다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자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 민법에 그리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모든 상속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치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인들 간에 분할의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아직까지 가족 간에 협의가 잘 되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민법의 상속 부분의 규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민법의 규정을 감안을 해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 뜻은 가족들이 되도록이면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 그 상속재산 분할 및 그 유류분 관련된 소송을 수건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겁니다. 가족 간의 화합입니다. 남보다 못합니다. 원수보다 못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런 소송을 맡아서 먹고 살지만 너무 그 비참한
과정을 많이 목도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웰다잉이죠. 웰다잉은 결국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문제도 웰다잉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꼭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상속의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제 상속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그 상속에 대해서 다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부채가 많아서 포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남긴 재산이 많으시면 단순 승인 하시면 되고, 남긴 재산과 부채가 도대체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구체적인 절차는 뭐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시면 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재산이 충분히 초과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부채가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쉽게 그냥 한정 승인이나 포기 이렇게 해둘라 그러지 마시고 그 법률 전문가를 꼭 찾으셔서 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게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상속 포기는 소급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자로 보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가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꼭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한정 승인 절차를 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